짱쌤과학의 장은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게와 질량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무게와 질량을 굉장히 많이 혼동하는데요. 이 둘은 엄연히 다른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단위도 달라요. 먼저 무게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게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예요. 그래서 지구가 물체를 많이 잡아당기면 무겁다, 무게가 크다라고 하고요. 물체가 지구를 작게 잡아당기면 가볍다, 즉 물체의 무게가 작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어떤 단위를 쓸까요? 무게는 중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중력. 그럼 끝에 력으로 끝나죠. 그렇죠? 즉 힘이라는 뜻이에요. 힘. 그럼 힘의 단위인 뉴턴을 씁니다. 그런데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지구라고 하더라도 지구 중심에 가까울수록 중력이 더 세져요. 그래서 무게가 더 무거워져요. 같은 물체라 하더라도 지구 중심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중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물체의 무게가 더 작아집니다. 아하, 그럼 몸무게를 잴 때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중력이 작으니까 몸무게가 조금이라도 더 작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죠? 이렇게 무게는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다음 질량을 보도록 할게요. 질량이라고 하는 건요, 참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물체의 고유한 양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고유한 양이 무슨 뜻이야? 너무 어렵죠? 그렇죠? 예를 들어 클레이를 덧붙이거나 떼어내거나 하는 것처럼 뭔가 더해지거나 쪼개지는 일이 없다면 우주 어디에서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단위를 쓰냐면요, 킬로그램, 그리고 이것보다 1000분의 1 작은 그램을 사용해요. 선생님, 킬로그램, 그램, 이거 지금까지 무게의 단위인 줄 알았어요. 네, 우리가 잘못 썼던 거예요. 무게의 단위는 뉴턴,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어디서나 덧붙여지거나 쪼개지지 않는 한 변함없다고 했죠. 어디서나 일정합니다. 그럼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양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요. 지구에서는 질량 1kg인 물체의 무게가 약 9.8N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아냈어요. 근데 이 9.8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 계산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10N으로 어림잡아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구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어요. 네, 이 사람의 몸 질량이 60kg이라고 해볼게요. 60kg. 그렇다면 지구에서 이 사람의 몸무게는 얼마일까요? 지구에서 질량 1kg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가 약 10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60kg인 질량을 갖는 이 사람의 무게는 600N이겠죠. 즉 지구가 600N의 힘으로 이 사람을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달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지구보다 중력 크기가 더 작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달은 지구보다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이 중력 크기도 훨씬 더 작습니다. 그럼 중력이 작다면 중력 크기인 무게도 작아지겠죠?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이 사람을 잡아당기는 힘이 작아집니다. 그럼 얼마나 작아질까요? 네,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달에서의 중력은 지구의 중력보다 훨씬 더 작은데 지구 중력의 6분의 1배 정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달에서 지구에서 600N인 이 사람이 달로 갔을 때 몸무게는 그렇죠. 600N의 6분의 1배인 100N이 되겠죠.
이렇게 달은 지구보다 훨씬 더 중력이 작아서 무게도 작게 측정이 돼요. 그래서 그 달 표면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우주인들 영상을 보면 약간 둥실 이렇게 가볍게 통통통통 뛰어다니는 걸 볼 수 있죠. 이만큼 중력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질량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구에서 이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고유한 양 60kg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달에 갑니다. 또 살을 찌우지도 않았어요. 그럼 질량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저 달에서도 몸의 질량은 고스란히 60kg입니다. 이렇게 무게는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만 질량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럼 이번에는 무게와 질량을 무엇으로 측정하는지 살펴볼게요. 측정하는 도구가 서로 다른데 먼저 무게 같은 경우는요, 용수철 저울, 여기 있는 주방용 저울,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체중계, 이런 것들 써요. 이것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그렇죠. 이 안에 용수철이 들어있어요. 용수철이 들어있어서 이 용수철이 힘을 받으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탄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 용수철이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면 그 끝에 바늘을 달아서 수치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질량을 볼까요? 질량은 우주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질량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여기에는 윗접시 저울이나 양팔 저울을 이용을 해요. 둘의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한쪽에는 물체를 올려놔요. 우리가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올려놔요. 반대쪽에는 뭘 올려놓나요? 우리 질량을 이미 알고 있는 추를 올려놓는 거예요. 질량의 기준이 되는 추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균형을 이루게 되면 아하, 이 물체의 질량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추들의 질량과 같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게를 재는 도구와 질량을 재는 도구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서로 다른 물리량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무게를 재는 실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험 목표를 보면요, 간이저울을 우선 만들어서 주어진 물체의 무게를 알아내는 게 바로 이 실험의 미션이에요. 이 실험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치러지는 탐구 실험 대회, 이런 데에서 아주 자주 출제될 수 있는, 종종 출제되는 그런 실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험 장치를 살펴보면요, 우선 그 용수철을 가지고 할 건데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를 잴 거라서 얘를 달아둘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스탠드를 준비하고 이 끝에 클램프를 걸고 거기다가 용수철을 하나 이렇게 걸어 둡니다. 그리고 이제 용수철 끝에 바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쑤시개를 하나 꽂아 놓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 처음 길이에 오도록 이제 옆에 자를 붙여서 자의 0cm에 오도록 요 이쑤시개의 높이를 이제 잘 조절을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추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추를 100g짜리 추, 200g짜리 추, 300g짜리 추를 걸었을 때 이게 추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용수철이 더 쭉 늘어나겠죠. 이때 늘어난 길이를 직접 재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에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100g, 이건 질량의 단위죠. 100g의 질량이 작용하는 무게를 1N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100g짜리 추에 작용하는 무게는 10N, 200g짜리 추에 작용하는 무게는 20N, 300g짜리 추에 작용하는 무게는 30N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밑에 얘네 둘 사이에 이제 관계를 보면 돼요. 그래서 10N짜리 추를 매달았더니 얼마나 늘어났어요? 5cm. 20N짜리 추를 매달았더니 10cm. 30N짜리 추를 매달았더니 15cm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측정을 한 것은 결국 여기 늘어난 길이, 이것만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한 것이죠.
측정. 이 측정값이에요. 그랬더니 와,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됐어요. 무게가 2배, 3배 늘어났을 때 용수철 늘어난 길이도 2배, 3배 늘어나네요. 아, 뭔가 비례식을 세울 수 있는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오죠. 그쵸?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간이저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물체의 무게를 재야겠죠. 어떤 물체를 가지고 하면 될까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여기에서는 필통을 줬네요. 필통을 용수철에 매달아요. 그랬더니 약 늘어난 길이를 얼마라고 할까요? 12cm라고 할까요? 네, 12cm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도 측정해야 되겠죠. 측정. 그렇다면 필통의 무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좀 전에 본 것처럼 여기 추의 무게가 2배, 3배 늘어날 때 용수철 늘어난 길이 또 일정한 비율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비례하는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이 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비례식을 하나 세워볼까요? 네, 예를 들어 요거를 기준으로 해볼까요? 요거를 기준으로. 네, 추의 무게가 10N일 때는 용수철이 5cm 늘어났다. 그런데 나는 필통의 무게가 알고 싶어. 내 필통 달았을 때 12cm였어. 그럼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면 5x는 120이 되겠죠? 따라서 x는 얼마인가요? 24. 그렇죠. 우리가 구한 것은 필통의 무게예요, 무게. 단위는 무엇? 그렇죠. 단위는 뉴턴입니다. 그래서 필통의 무게가 24N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재밌죠? 네, 요거 굉장히 중요한 필수 실험이니까 요 원리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오늘은 무게와 질량이 다르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탄성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